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주간 종합뉴스 시작합니다. 경기도와 화성시가 추진한 대규모 투자 유치 프로젝트 화성국제 테마파크 사업이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내년 하반기 조기 착공을 목표로 관계기관과 사업 시행자가 지역 상생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는데요. 김동연 지사는 국제 테마파크 사업을 통한 경기도 투자 유치 100조 달성을 알렸습니다. 박희분 기자가 보도합니다. 285만 5천 제곱미터, 축구장 약 400개 면적에 달하는 화성 국제 테마파크 조성 부지입니다. 파라마운트 테마파크와 워터파크, 호텔, 리조트 등이 들어서는 초대형 관광 레저 복합 프로젝트로 최근 글로벌 기업 투자 확대를 이끈 경기도의 핵심 사업입니다.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경기도와 화성시, 한국수자원공사, 그리고 시행사인 신세계그룹이 지역 일자리 창출과 상생 협력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지역 인재 우선 채용과 지역 기업 참여 확대를 통한 상생을 약속했습니다. 신세계, 우리 수자원공사 또 이 지역 주민협의체가 함께 모임을 갖고 진행되는 과정에서 우리가 혹시 강구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시민들 또 여러 사람의 눈으로 한번 살펴보면서 사업 시행사인 신세계그룹은 사업 추진부터 운영까지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구조를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지역 일자리 창출과 서로 지역 상생이라는 큰 틀에서의 방향을 사업 추진 단계뿐만 아니라 운영 단계에서도 지속적으로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구조를 만들어 가겠다는 그 다짐을 드리는 자리입니다. 화성 국제 테마파크 사업은 경기도가 추진해온 투자 유치 100조 달성의 대표 사례로 꼽힙니다. 특히 미국 파라마운트에 다양한 콘텐츠를 도입한 국내 첫 사례가 될 전망입니다. 1단계 조성에 파라마운트 테마파크와 신세계 스타필드, 골프장 등이 포함돼 2050년까지 단계적으로 개발됩니다. 경기도의 고용 유발 효과가 한 27만 명 정도 나올 겁니다. 앞으로 100조 이상 투자 유치를 이미 달성을 했지만 200조, 300조 목표를 세우고 더 많은 투자 유치와 우리 지역 경제 활성화 또 대한민국 경제의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견인의 역할을 우리 경기도가 하겠다는 다짐을 다시 한번 해봅니다. 화성 국제 테마파크는 내년 하반기 착공, 2030년 개장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연간 3천만 명 이상 방문, 70조 원 규모의 경제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BTV 뉴스 박희붕입니다. 최근 수도권의 최대 물류기지인 군포 복합물류센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군포시가 소유하고 있는 물류센터 부지의 임대 계약이 오는 2028년 종료되기 때문인데요. 계약 만료를 앞두고 시설을 이전할지 유지할지 등을 놓고 고심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의회에선 도시 차원의 방향 설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권예솔 기자입니다. 군포시 부곡동에 위치한 군포 복합물류센터. 1998년 문을 연 뒤 약 30년 동안 도심 한복판에서 운영돼 교통정체와 소음, 분진 등 시민 불편이 지속돼 왔습니다. 2028년 계약 종료 시점이 다가오면서 향후 군포 복합물류센터의 활용 방안에 대한 논의를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군포시가 이 시설을 지역 구조에 맞게 재정비할지 도시의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새롭게 전환할지 종합적인 판단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동환 의원은 시가 중요한 결정 시기를 맞고도 구체적인 대응 전략을 마련하지 못했다고 비판합니다. 군포 화물터미널로 인해서 시민들이 받아왔던 교통의 정체, 소음과 분진으로 인한 환경오염, 그리고 주거환경에 대한 심각한 훼손은 이제 끝낼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임에도 하은호 시장님은 그 어떠한 대응도 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목도했기 때문입니다. 또 향후 활용 방안을 설계하고 국토부가 추진 중인 용역에 대응할 전문 조직이 부재한 점도 문제로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시는 교통행정과 차량관리과가 단순한 관리 업무만 수행하고 있을 뿐 복합 화물터미널에 대한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부서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군포시는 복합물류센터가 민선 8기 공약 사업엔 포함돼 있지 않지만 임대 만료에 대비해 국토부와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와 올해 복합물류센터 개발 방향에 대한 시 의견을
국토부에 전달했으며 존치, 이전, 재투자 등 여러 가능성을 두고 내부 검토를 진행 중이라는 입장입니다. 특히 새 정부 출범에 맞춰서 지역의 가장 큰 현안인 복합 물류센터의 효과적인 활용 방안에 대해서 물류 지화화 및 지상복합 개발의 내용이 포함된 군포시 요구가 국정과제에 반영될 수 있도록 경기도를 통해 제안하기도 하였습니다. 임대 종료까지 남은 약 3년의 기간. 대규모 물류시설의 향후 활용 방안은 군포시 도시 구조와 주민 생활 환경에 큰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BTV 뉴스 권예솔입니다. 용인과 화성시가 남사 이동읍과 동탄을 잇는 교통망을 위해서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두 도시를 연결하는 신규 도로와 철도망을 함께 추진해 반도체 산업 중심의 광역 생활권을 만들겠다는 구상입니다. 김효승 기자의 보도입니다. 용인시와 화성시가 공동 서명식을 열고 남사 이동읍과 화성 동탄을 잇는 광역교통망 구축에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먼저 동탄 신동에서 용인 남사읍 완장리까지 약 3km 구간을 연결하는 도로와 터널을 새로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도로를 하나 더 개설을 한다면 우리 남사 이동읍과 화성 동탄 이 연결은 훨씬 수월해지고 양도시 시민들이 교통 편의를 더욱더 충분히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화성 장지와 용인 남사를 잇는 국제도 82호선 확장과 화성 중리에서 용인 천리를 잇는 국제도 84호선 신설 공사도 조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두 도시는 광역철도 확충에도 힘을 모을 방침입니다. 동탄에서 남사 이동, 원삼과 이천까지 이어지는 경기 남부 동서 횡단선, 이른바 반도체선이 제5차 철도망 계획에 반영되도록 정책적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두 도시는 이 같은 교통망 구축이 남사 이동읍에 조성 중인 첨단 시스템 반도체 국가산단과 화성 동탄을 하나의 생활, 산업권으로 묶는 핵심 사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도로와 철도망이 확충되면 산업뿐 아니라 상업, 문화 등 생활 인프라 역시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남사 지역의 반도체 산업단지가 들어오게 됐을 때의 그런 물류나 산업 수요, 또 우리 동탄 시민들의 그런 교통 편의 등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상당히 양 지역에 윈윈하고 상생 발전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또 용인시와 화성시는 산업, 상업, 생활 인프라를 공유하는 광역 공동생활권 조성을 위해 조만간 업무 협약도 체결할 계획입니다. BTV 뉴스 김효승입니다. 평택에서 안성을 거쳐 이천 부발을 연결하는 평택 부발선 사업이 예비 타당성 검토 과정에서 무산됐는데요. 노선 통과 구간인 안성시가 GTX-A 노선을 연장하는 방안을 제시해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GTX-A를 지제역에서 안성 공도까지 연장하고 철로를 일부 공유하자는 해법입니다. 주아영 기자입니다. 평택 부발선은 평택에서 안성을 지나 하이닉스가 있는 이천시 부발을까지 이어지는 약 62.2km 노선입니다. 제3차와 4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포함됐지만 지난 7월 예비 타당성 조사에서 탈락하며 추진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GTX-A 연장 계획이 나오면서 평택 부발선 일부 구간을 GTX-A로 대체하거나 연계하는 방식이 지역에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GTX-A 노선은 현재 동탄까지 이어지고 2028년 평택 지제역까지 확장하는 사업이 정부 투자 심사를 조건부 통과한 상태입니다. 안성시는 지제역에서 공도읍까지 약 7km 구간을 GTX-A와 연결하는 방안을 자체 검토 중입니다. GTX-A 공도 연장 철로를 이용해서 평택 부발선의 사업비를 낮추는 방안으로 풀이됩니다. 안성시는 시 경계 기준으로 5천억 원 정도를 부담하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제역에서 평택역을 거쳐서 안성까지 가는 노선인데요. 경계 부분 공도까지 오는 노선에 대해서 한 약 7km 정도가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소관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는 걸로. 평택 부발선은 제3, 4차 철도망 계획에 포함됐지만 예비 타당성 탈락으로 진전이 없었습니다.
지자체가 최소 비용으로 GTS-A 연계 가능성을 모색하면서 내년 상반기에 수립될 제5차 국가철도망 계획에서 어떤 방향성이 제시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BTV 뉴스 주아영입니다. 화성 지역 농민들이 ESG, 미래농업을 주제로 포럼을 열고 새로운 농업 패러다임을 제시했습니다. 지역 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다양한 세대가 함께 살아가는 농촌 모델과 또 수익 사업 등이 논의됐습니다. 김성원 기자입니다. 인구 감소와 청년 유출로 점점 설 자리를 잃고 있는 농촌 사회. 화성의 농민들이 농업의 미래를 지키고 농촌 발전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화성 ESG 미래농업 포럼에서는 소멸위기 농촌의 회복력이 화두로 올랐습니다. 젊은 세대를 농촌에 머물게 하고 아이들이 자랄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농촌 식재료를 활용한 방과 후 프로그램과 공동 식사, 농업기술과 전통유산 전수 등 농촌형 돌봄 프로그램을 제안했습니다. 농민들이 아이들을 돌보고 청년들은 농업을 배우며 자연스럽게 농촌 사회에 적응한다는 취지입니다. 우리 사회는 농업에서 답을 찾고 있어요. 도시의 한계를 도시민들이 느끼고 도시농업을 했고 학교 선생님들이 교육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교육농업을 학교 텃밭에서 했고 최근 사회적 과제인 느린 학습자 돌봄도 중요한 주제로 다뤄졌습니다. 학교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아이들에게 농촌이 배움의 공간과 경험을 제공하자는 겁니다. 기초 농업부터 시작해 성장한다면 미래 농업인으로 충분히 자랄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학교 넘어 학교, 위탁형 농촌학교라는 거를 마련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이들이 지득체가 아니라 체득지로 자기 몸으로 하면서 배우는 학교, 그리고 나만의 속도로 돌아가는 학교. 마을 운영이 어려워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이른바 햇빛연금 사업도 눈길을 끌었습니다. 마을 단위로 태양광 설비를 설치해 전기를 판매하고 그 수익을 주민 생계와 마을 운영비로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이미 화성 고포리를 중심으로 설치 장소, 비용, 예상 수익까지 조사되며 사업 준비가 진행 중입니다. 단순히 에너지 생산을 넘어 노인이 존경받고 청년이 일하며 공동체가 서로 돌보는 문화 공동체를 이루는 공공정유 모델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가 지속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기반인 농업. 앞으로의 농업은 단순한 생업을 넘어 지역의 돌봄과 교육, 에너지까지 책임지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확장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성원입니다. 안산시가 친환경 에너지에 대해 배우고 체험도 할 수 있는 이색 전시관을 조성했습니다. 이른바 플러스 에너지 센터인데요. 다음 달부터 바로 시범 운영에 들어간다고 하니 학생들은 물론 학부모님들도 함께 방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임세혁 기자가 소개합니다. 수도권 최초 수소 시범 도시인 안산시. 탄소 중립 실천에 앞장서고 있는 안산시가 친환경 에너지를 주제로 한 이색 체험 전시관을 열었습니다. 안산시는 시와 호엽 원시 삼거리 인근에 이른바 안산 플러스 에너지 센터를 준공했다고 밝혔습니다. 안산시는 탄소 중립 선도 도시로서 수소, 조력, 태양광 등 많은 신재생 에너지 시설이 있지만 이를 교육하고 있는 시설이 없어서 아쉬웠습니다. 이번 안산 플러스 에너지 센터를 개관함으로써 안산 시민에게 에너지 교육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센터는 19,700제곱미터 부지의 지상 3층 규모로 조성 비용으로는 130억 원이 투입됐습니다. 우선 1층은 태양광과 조력, 풍력 등 다양한 친환경 에너지의 원리를 배워볼 수 있는 전시 공간을 비롯해 친환경 자동차를 직접 운전해 볼 수 있는 체험 코너 등으로 꾸며져 있습니다. 2층은 친환경 운송수단인 드론을 이용한 게임 시설과 친환경 자동차를 조립해 여행을 떠나보는 키오스크 게임, 어린이 놀이시설 등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도서관 기능을 겸한 3층 전망대에서는 시와호 주변의 뛰어난 경치를 한눈에 내려다볼 수도 있습니다. 안산 플러스 에너지 센터는 유아, 어린이, 학생들이 좋아할 만한 다양한 콘텐츠를 준비하였습니다.
학생, 학부모님들께서 자녀와 함께 즐기고 배울 수 있는 안산 플러스 에너지 센터를 많이 방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센터는 누구나 무료로 관람할 수 있습니다. 12월 한 달간은 시범 운영 기간으로 내년 1월부터 정식 개관합니다. BTV 뉴스 임세혁입니다. 군포시 금정동의 한 골목에서 맨발로 헤매던 3살 아이가 시민들의 빠른 보살핌 덕분에 무사히 가족품으로 돌아가는 일이 있었습니다. 경찰은 아이를 지키는 데 도움을 준 시민들에게 감사장을 전달했는데요. 당시 상황이 담긴 CCTV 영상을 확보했습니다. 권예솔 기자입니다. 커다란 청소차 뒤로 맨발의 아이가 아슬아슬하게 서성입니다. 차를 따라 움직이던 아이는 잠시 뒤 카메라 사각지대로 사라집니다. 곧 한 어른의 품에 안긴 채 다시 골목의 모습을 드러낸 아이. 차도로 향하던 아이를 품에 안아 골목 안쪽으로 옮긴 덕에 사고를 피할 수 있었습니다. 아이를 발견하고 붙잡은 건 35살 동갑내기 친구 박한균, 심우철 씨였습니다. 두 사람은 위험하다고 느끼는 순간 망설일 겨를이 없었다고 말합니다. 맨발에 차도로 뛰어가는 그런 느낌이 바로 딱 들어서 근데 생각하자마자 바로 보자마자 그냥 바로 뛰어들더라고요. 이 장면은 인근 CCTV에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두 사람은 아이가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곁을 지키며 적극적으로 주변 탐문에 나섰습니다. 곧이어 현장에 도착한 금정파출소 소속 경찰관 4명은 상황을 확인한 뒤 골목과 상가 일대를 돌며 부모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경찰은 최근 아이가 머리를 다듬은 흔적에 주목해 인근 미용실들을 탐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한 손님의 도움으로 아이의 집을 신속히 찾을 수 있었습니다. 보니까 베트남에서 살다 온 아이여가지고 한국말이 전혀 안 돼가지고 이제 두발 상태를 봤더니 머리를 깎은 지 얼마 안 되는 것 같아가지고요. 그래서 같이 미용실을 가서 방문해서 한번 알아보자 그렇게 해가지고 근처에 있는 미용실을 방문하게 됐고요. 아이의 엄마는 잠시 외출 준비를 하는 사이 벌어진 일이라며 시민들과 경찰에 고마움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군포경찰서는 25일 두 시민에게 감사장을 수여했고 경기 남부경찰청도 이들을 아동안전 시민상 후보로 추천할 계획입니다. 두 사람은 자신들의 행동을 특별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며 사람들 사이에 작은 관심이 더해지는 사회가 되길 바란다는 소감을 전했습니다. 요즘 다들 무관심하잖아요. 때로는 관심 있게 지켜보는 것도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너무 무관심한 사회를 안 만들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시민들의 관심과 경찰관의 눈썰미가 더해지면서 아이는 큰 사고 없이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BTV 뉴스 권예솔입니다. 김장철을 맞아 지역 곳곳에서 이웃사랑 실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평택의 한 봉사단체가 매년 정성과 손맛으로 김장을 담가 어려운 이웃들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최희재 기자가 전합니다. 절인 배추에 곱게 간 양념을 아낌없이 버무리는 손길. 분주하지만 곳곳에서는 웃음이 번집니다. 속을 잘 버무려야지 맛이 나요. 이 손맛으로다가 이렇게. 서툰 손길도 익숙한 손길도 정성이 담겨 함께 어우러집니다. 평택 지역 자원봉사단체 더 나눔 봉사단이 김장 나눔 행사를 통해 이웃과 따뜻한 겨울을 준비했습니다. 매년 해마다 김치 봉사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어려운 이웃을 따뜻한 마음으로 봉사를 할 수 있어서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올해 행사는 평택 성모병원의 500만 원 후원과 30여 명의 봉사자가 함께하며 온정을 더했습니다.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해서 참여하게 됐고요. 이렇게 함께 할 수 있어서 기쁩니다. 이날 정성껏 담근 김치 100여 통은 평택 남부노인복지관과 행정복지센터, 지역 노인요양원 등에 전달돼 이웃의 겨울 식탁을 채우게 됩니다. 경기 침체로 어려운 시기에도 이웃을 향한 따뜻한 손길이 겨울 추위를 녹이고 있습니다. 금년도가 6번째 김장 봉사를 하고 있는데 하면 할수록 따뜻한 마음을 이웃에게 전달해서 저희도 보람을 느낍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김장 봉사를 할 계획입니다. 작은 정성이 모여 더 큰 온기로 퍼지며 김장 나눔을 통해 지역사회에 따뜻한 겨울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BTV 뉴스 최희재입니다.
경기 소방 브리핑 시간입니다. 한 주간의 우리 지역 사건 사고 소식을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마이리 소방교가 전해드립니다. 먼저 구조구급 소식입니다. 11월 21일 오전 7시쯤 하남시 망월동 중부고속도로 동서울 톨게이트 진입 구간에서 6중 추돌 교통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소방은 유압장비를 이용해 차량에 갇힌 운전자와 동승자를 구조했습니다. 이 사고로 총 4명이 다쳤고 이 중 3명은 중상, 1명은 경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정확한 사고 원인은 조사 중입니다. 다음은 화재 소식입니다. 11월 23일 오전 11시 30분쯤 평택시 포승읍의 한 공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소방은 차량 40대와 인력 130명을 투입해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진화에 나섰습니다. 해당 공장은 폐업 중으로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고 불은 약 7시간 30분 만인 오후 7시쯤 완전히 꺼졌습니다. 같은 날 안성시 원곡면의 한 골판지 제조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해 인근 고속도로를 주행 중이던 운전자들의 신고가 잇따랐습니다. 공장 2개 동이 전소되고 야상까지 불이 번져 오전 11시 50분 소방에서는 대응 1단계를 발령했습니다. 차량 37대, 인력 111명, 헬기 2대를 투입해 진화에 나섰습니다. 안타깝게도 초기 진화를 시도하던 태국 국적의 외국인 근로자 60대 남성 1명이 미처 빠져나오지 못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는 조사 중입니다. 11월 25일 새벽 12시 30분쯤 김포시 통진읍의 한 화장품 용기 인쇄 공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소방은 차량 31대와 인력 93명을 투입해 진화에 나섰고 불은 새벽 4시 11분에 완전히 꺼졌습니다. 이 화재로 가설 창고와 공장 2개 동이 탔지만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소방은 발화 원인과 보관 물품이 연소 확대에 미친 영향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최근 공장 화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난방기기 주변에 가연물을 방치하거나 하나의 멀티탭에 여러 제품을 연결하는 등의 행동은 겨울철 공장 화재의 가장 큰 원인입니다. 또한 휘발성 위험물은 용기를 완전히 닫아 누출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난방 발열기기와는 반드시 떨어진 곳에 보관해야 합니다. 특히 샌드위치 패널 구조의 건물은 불이 나면 빠르게 확산되는 만큼 소화 설비를 주기적으로 점검해야 합니다. 철저한 점검과 안전관리만이 작업장의 안전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BTV 주간 종합뉴스 마칩니다. BTV 주간 종합뉴스는 홈페이지를 통해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